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농성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은 빛가람 시립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꺼내와서 읽어보는 책입니다.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이고요. 김유라가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은행을 들어간 것 같아요. CM송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고, 공과대학 나왔으니까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셔야겠죠. 본인 스스로도 책에서 전혀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보이죠. 예, 공대에 들어갔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본인의 책에서도 자기는 가정주부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했었는데, 보통 우리 삶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로 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자기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 없고, 남편 되신 분이 우리 같이 벌어야 된다 이제 했을 텐데, 본인이 여차여차 해서 임신이 됐는데 계속 일을 하면 유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표 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무직이 되고 가정 전업주부가 됐는데, 자신이 텔레마케터로서 알지도 모르면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품 팜플렛 주고 쫑알쫑알 대면서 본인도 판 거죠. 본인도 거기에 가입했겠죠. 그런데 그런 펀드들이 반토막 나고 자기 재산이 작살나고 반토막 나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책을 많이 이제 읽어보게 돼서 그런 것을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런 괜찮은 거 했는데, 또 실물이 괜찮다고 해서 실물 투자를 했는데, 그 실물 투자 중에서 하필 또 금을 선택한 거였죠. 근데 금 선택도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저자 자신 스스로 또 실패했다고 또 나왔죠. 거기도 여차해서 작살났고, 이제 실물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부동산이 했다. 부동산이 했는데 아파트에 주로 하셨죠. 이분은 돈이 없어서 신축 아파트에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구축 아파트에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3천만 원으로 6년 말에 아파트 15채 보유했다고 써져 있는데, 이게 15채라는 숫자 자체가 엄청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고, 15채라고 해봤자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축 아파트 투자 많이 하신 분 두세 채 가지고 있죠. 두세 채 가진 것보다 사실은 더 대단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자산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이거 1억짜리 쉽게 말하면 25평 해가지고 1억짜리 2억짜리 전세 갭 투자로 2천만 원짜리 끼거나, 아니면 대출 일으켜서 차액분 이런 거 사는 것이니까 크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써준 것도 특히 성공 스토리는 그거였죠. 제일 먼저 언론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왕짱순이 전략법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서민들이 다 가난하죠. 근데 이러한 왕짱돌이의 기준을 다 해봅니다. 저도 그걸 해봤고요. 초창기 때 이걸 하지 않고 돈을 이렇게 종잣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현업 중개사에서 있었을 때
정상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채 제가 알바 비슷한 걸로 고시원 총무를 저는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또 뭐 그때 당시에 고시원 총무하면서 돈을 이렇게 자꾸 주인한테 송금하게 돼서 거기에 제가 뭐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그 주택은행 담당자가 주택종합저축을 소개하고 그래서 뭐 돈을 가입하게 돼서 저기 해주고 제가 또 어차피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자 이런 것 여기 이 책도 봐보면 다 자기 경험에 의한 책입니다. 이게 저는 표현을 이제 경험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경험이 과학적인 뭐 데이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고 이분의 대상은 전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하지 않죠. 자기 보통 지역구에다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가죠. 편하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로 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구축 아파트를 볼 시간이 없죠. 왜 그러냐면 신축 아파트는 분양권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가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지금 뭐 이제 이날까지 그 밑그림만 보고 투자를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패한 사례도 있었고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직장인들은 신축 아파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 회사가 제공해준 그 데이터만 보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거기 현지를 갈 필요도 없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로드뷰를 통해서 보고 현장을 보고 또는 인공위성으로 보고 옆에 무엇이 있는지 좋은 공공기관은 뭐가 있는지 좋은 병원은 뭐가 있는지 좋은 도서관은 있는지 좋은 공원은 있는지 지하철역이 어디로부터 어디 출구가 나왔었는지 이런 거 다 로드뷰로 그냥 다 확인합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확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없죠. 그 신축 아파트는 이제 여자분들은 굉장히 꼭 물건을 보고 꼭 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델 하우스도 안 가봅니다. 저는 모델 하우스도 가보지도 않고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팜플렛만 보고 투자를 하죠. 팜플렛만 보고 큰 그 전반적인 사항만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가가지고 모델 하우스에 가서 뭐가 가격이 얼마쯤 나오고 쉽게 말하면 색상이 무엇이고 무슨 제품을 어디 거를 썼고 이런 거 제 눈에는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파트 위치가 어딘 것인지 그리고 학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교육 요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합니다. 부동산에 항상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제일 중시 여기고 시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어줄 거란 것을 전제로 깔고 하죠. 물론 하자 있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자는 치유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속된 말로 책을 읽어보면 좋게 표현하면 아주 이제 전략하고 그런 게 나온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지질이 궁상맞은 짓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제가 보기에 지질이 궁상맞은 짓을 한 것 같아요. 페인트 칠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 구축 아파트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거 진짜 가정주부니까 그게 가능할 거고 자기 남편을 동원해서 일요일 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방법도 나쁘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을 한번 책을 읽어보긴 권해드려요. 이분의 특징이 가장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좀 자세히 좀 나와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은 책 중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부동산은 저는 계속 말했죠. 토지가 제일 중요하고 토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아파트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설명은 전혀 없고 이렇게 내부 기자재 뭐 여기 이제 그런 수요 뭐 이런 것은 많이 좀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를 순위를 먹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틀렸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로얄동을 선택하고 로얄층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전제부터 틀렸죠. 물론 이제 그 로얄 아파트부터 먼저 선택해야죠. 어떤 그 지역에 그 로얄 아파트부터 선택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분은 더 돈이 없으니까 그 로얄 아파트 자체를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중소도시에 어디에 뭐 봐보면은 그 예를 들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선택도 마시고 이제 이분이 그래서 뭐 손해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면은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오른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되어진 것 같고요. 이분도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아파트 자체는 로얄 아파트를 선택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책에서 자기 돈에 맞게 로얄동 로얄층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뭐 로얄층을 고르고 뭐 그 다음에 비로얄동 그 다음에 뭐 로얄동이고 비로얄층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뭐 하고 뭐 최상층하고 1층을 아주 나쁜 것처럼 표현해 놨습니다. 순위가 아주 낮은 걸로. 그런데 이제 이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경험과학인 거죠. 만약에 신축 아파트를 했다고 하면은 있잖아요. 1층이나 최상층이 도리어 로얄층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층간소음은 얼마나 서로 해가는 힘든가요? 그래서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거나 자녀가 다둥이 계신 분들은 마음껏 뛰어노라고 1층은 엄청 선호하고요. 특히 필로티 뭐 2층 같은 경우는 1층이나 똑같잖아요. 기준층, 로얄층하고도 맞먹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일수록 있잖아요. 이분은 완전히 저급 아파트만 지금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파트 자체부터도 저급 아파트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일수록 최상층을 선호합니다. 이게 예전에 경험 과학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의 나이가 50대, 60대이신 아주머니 분들은, 70대인 아주머니 분들은 최상층을 절대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예전의 아파트들은 최상층이 여름에 덥고, 이게 난방이 쉽게 말하면 솔직한 말로, 속된 말로 스티로폼을 막 빼버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 다음에 비는 잘 새고, 하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또 그 아파트 법에 의해서 만약에 비가 샌다고 하면은 건설회사에서 바로 고쳐주거나 또는 아파트 그 하자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것은 세대 하자가 아니라 공용 하자이기 때문에 옥상 부위가 공용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 즉각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을 해서 바로 아니면은 그 소장이 입주자 대표라는 통해서 그 예비비로 바로 다 수리를 해줍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 잘 세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신축 아파트에 항상 최상층만 들어갑니다. 이 최상층을 들어간 이유는 사람이 내가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최상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나쁜 표현을 하면 사람은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최상층에 올라가면 자기가 넘버원이 됐다라는 그런 감정도 이걸 충족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고급 아파트일수록 최상층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미국 같은 데서는 펜트하우스라는 용어가 생깁니까? 최상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책에서는 아주 최상층을 아주 나쁜 곳으로 표현해서 1층도 아주 나쁜 걸로 표현했고요. 1층 같은 경우도 제일 앞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파트를 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율을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구축 아파트만 해서 자기 경험과학에서 원래 자기가 경험한 것은 다 자기 기준에는 다 맞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런 거고요. 여기 저자분들도 여기 자기 소개도 간단히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축 아파트를 사셔도 보는 것도 왜냐면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면적을 한다고.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저는 그렇게 이제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구축 아파트도 어떻게 돌아가고 신축 아파트도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을 알아야 투자에 있어서 좀 좋다라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시잖아요. 좀 많이 못 먹습니다. 그건 또 아셔야 돼요. 신축 아파트가 왕창 오르니까 구축 아파트가 거기에 따라서 한 비율대로 하면 3분의 2나 절반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겠어요?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땅값. 예? 그 왜 오르는지도 이렇게 설명이 저기는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우리 광주 광역시에서 한번 경험하셨죠? 수안지구 아파트가 왕창 오르니까 옆에 있는 하남동이라든지 신가동, 신창동의 이쪽에 그 구축 아파트, 첨단의 구축 아파트들도 한꺼번에 다 덩달아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좋아서 오르는 겁니다. 좋아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도 건물을 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신축에 대해서 너무 쾌적하고 좋으니까 그 감가상각한 것 자체를 잃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분해도 마치 그 착각을 일으켜서 좋은 것처럼 이렇게 과잉 반응한다고, 과잉 상승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남동이나 신가동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구축 아파트가 조금 오르는 거죠. 이게 구축 아파트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 아파트가 물고 있는 토지가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겁니다. 왜 조금 오르겠어요? 사실은 많이 올랐는데 구축 아파트의 그 건물분의 감가상각이 우리는 회계학적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토지 가격이 2억이고 아파트 가격이 건물분이 3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학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40년을 해서 40분의 1씩 뚝뚝뚝뚝 이렇게 하겠지만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분의 1씩 감가상각을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감가상각을 그냥 당신의 귀한 머릿속에서는 감가상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10년 되면은 한꺼번에 갑자기 있다가 뚝 감가상각을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신가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많이 올랐는데 그 건물분이 감가상각이 더 많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는 건물분이 100분의 1씩 예를 들어서 10년 차까지는 감족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20년 넘어가면 10년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40분의 1씩 하거나 만약에 이제 20년이 넘어가면 그 감가상각을 건물부 감가상각을 한 20분의 1씩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실 분도 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그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그냥 40분의 1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뇌 속에서는 대충 초창기 1년부터 그 5년이나 10년까지는 아예 건물분을 감가상각을 안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가격만 오르는 거죠.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건물분 감가상각을 안 해버리니까 더 빠른 속도로 금액이 올랐다고 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분이 감가상각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고, 건물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죠. 일단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책도 봐보시면 뭐 제가 지금 이분이 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나쁘게 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좀 디스했다고 말할 수도 뭐 있을 건데, 그것 말고도 책을 읽어보면 이제 좋은 내용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방법론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토지, 점포주택, 상가, 꼬마빌딩을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고요. 여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자 중개사, 여자 중개사분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물건 접수를 좀 010-727-4080으로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책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신문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한꺼번에 믹스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 딴에는 이해하기 쉽게 하여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냥 칼럼 제목을 잡아서 강의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